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난달에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출판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출판사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남겼죠. 꼭 좀 낭독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메일을 보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초조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허락을 받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은 아실까요? 책 한 권을 읽었을 뿐인데 집밥을 먹은 기분이다. 집밥의 든든함과 따뜻함이 책을 통해 느껴졌다. 어쩜 말하듯이 그렇게 편하게 글을 쓸까? 엄마께도 사드려야지 등 SNS에 수많은 감동 후기가 달렸던 2021년 출판한 그러라 그래. 그 후 2년 만에 선보이는 양희은의 에세이 그럴 수 있어. 이 책은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궁금하시죠?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가끔 친한 연예인 동료들이 속상한 일을 터놓으러 온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이 좀 많을까? 같이 시원하게 화도 내고 욕도 해주다가 야, 그러라 그래 하며 풀어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 너도 그 입장 돼봐 하기도 한다. 그 말을 개그맨 후배들이 흉내내면서 이제는 나를 모사하는 그 애들의 말투를 내가 모사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라 그래를 내고 주변에서 그럴 수 있어도 내라고 난리였는데 이제 책으로 나오니 감회가 새롭다. 책 교정에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분유를 훔친 미혼모의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게 되었다. 마트에서 분유와 식료품, 기저귀 등을 훔쳐 붙잡힌 여성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집에 10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갓난아이가 있어서 그랬단다. 경찰이 집에 가보니 그곳에 정말 3개월 된 아이가 울고 있었다.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50년 넘게 노래를 하면서 노래 하나를 만드는 데에 여러 의견이 섞이고 각자의 입장이 다른 것을 본다. 작곡자는 작곡자대로, 편곡자는 편곡자대로, 연주팀은 연주팀대로 다 입장이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좋은 노래를 만드는 것, 그러니 내 입장만, 내 의견만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모든 건 상대적이지 않나. 나에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일도 상대의 상황과 입장을 헤아려 보면 들끓던 속도 누그러진다. 하물며 친구도, 사랑도, 일도, 가족도 다 저 사느라 그랬겠지. 상처 주고 싶어서 줬던 사람이 있을까? 자기 속도 꼬이고 궁지에 몰리니 그랬겠지.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 역시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 사람에게 치여 힘들어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이랍시고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었던 것 같다. 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에 판단하지 마라.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쪽이 닳고 뒤축이 구겨진 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면 그도 삶의 무게를 이렇게 버티며 걷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뭉클해진다. 내 인생도 여러 번 꺾이고 뜻대로 맞아떨어진 적도 드문데 하물며 다른 이라고 안 그럴까? 그러면 안 되지를 그럴 수 있어로 바꾸면 상황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지는 않게 되더라. 걔도 오죽 여복했으면 그랬을까 하며 끌어안게 된다. 괜찮아.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산다는 건 어쩌면 벌판을 홀로 헤매며 길을 찾아가는 것일까? 강가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우리네 인생도 그렇게 머무름 없이 계속 흘러가겠거니 싶다. 햇살바다 반짝이는 잔 물결이 어린 날의 꿈과 사랑 같아 보인다. 우리도 저렇게 빛났었다. 슬픈 건 이거야. 어린 날의 사랑이 30까지 가지 못했고 나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 나이 들수록 산다는 일은 쓸쓸하기 짝이 없다. 계절이 바뀌면 그것도 쓸쓸. 혼자서 잠들었다가 한밤중에 일어나 앉아있을 때, 문득 어린 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를 때, 그것도 쓸쓸. 나이 들어감이 쓸쓸. 여기도 쓸쓸. 저기도 쓸쓸. 그런데 강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고요하다. 채증 같은 기억들은 털고 가야지. 인생에는 꽃피는 봄에서 강이 얼어붙는 한겨울까지도 모두의 어깨에 내려앉는 초저녁 빛처럼 투명한 쓸쓸함이 있다. 왜 이리 쓸쓸한 것일까? 지나간 시절들 너무 빨리 휙 사라져버렸으니 어느새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이 기적 같다는 요즘. 마주치는 눈빛에는 쓸쓸한 연민이 오간다. 울컥해진 마음에 눈물이 어리며 반짝인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편할까? 바람 부는 길 모퉁이에서 바람보다 더 시린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 어설픈 피아노 연주 소리가 그나마 푸근하다. 내 눈과 마음이 흐려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친구가 있다 해도 산다는 건 어쩌면 벌판을 홀로 헤매며 길을 찾아가는 것일까. 친구가 단톡방에 1993년 5월 산 정상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 다들 울컥했다. 그날을 놓치면 철쭉은 끝이라기에 남편을 따라 산에 갔다면서 이때로 되돌아가고 싶단다. 친구가 42, 남편이 49, 한창 예쁘게 빛날 나이. 지금 생각하면 고작 40 초입이었으니 대입에 도전해도 했을 나이인데 도전은커녕 아내와 엄마로만 산 것 같다며 지난 날을 돌아봤다. 일상에 발이 묶이고 거둘 식구들이 있는데 어느 누가 자신의 꿈을 밀고 나갈 수 있을까? 그래도 건강만 했더라면 이런 날도 저런 날도 함께 추억했을 텐데 아쉬워한다. 또 다른 친구는 열이 계속 나는 남편 곁을 며칠째 지키고 있다. 원인을 찾지 못해 언제 퇴원할지도 모르겠단다. 병원비도 걱정되겠지. 결국 건강이 최고다. 건강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대화를 끝맺었다. 청바지에 고무신을 신은 여가수. 저녁을 먹고 미미와 임시보호 중인 시누이떼 강아지 초코까지 데리고 산책길에 나섰다. 흰 곰인형 같은 초코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웃으며 봐준다. 어떤 아주머니가 아유, 얘 너무 예뻐서 달랑 데리고 가고 싶네. 개나 사람이나 예쁘고 볼 일인가 봐. 해서 웃었다. 미미와 초코 둘을 데리고 나가면 모든 시선은 초코 혼자 받는다. 예전에 퍼그 2마리와 살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세상엔 퍼그가 귀엽다, 예쁘다는 사람과 못생겼다고 피해가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고. 예쁜 아이와 못생긴 아이,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은가? 서로 다른 취향을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만 외모 얘기를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뭘 입고 뭘 신고 뭘 들었는지 참 관심도 많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 아침 이슬로 활동하던 당시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올랐을 때도 참 말이 많았다.
선머슴 같은 애가 청바지에 청남방, 운동화 차림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원로 가수들이 작업복 같은 청바지를 입은 저런 아이와 함께 무대에 설 수 없다며 야단을 했다. 드레스를 갖춰 입는 게 무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실제로 언제 배워도 흐트러짐이 없는 패티김 선생님은 그 옛날부터 한결같이 흙을 밟지 않은 구두에 드레스 차림으로 무대에 오르셨다. 무대에 대한 경애의 마음을 그렇게 한평생 지키신 분이다. 내가 청바지를 입고 무대에 올랐던 건 청바지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내 분수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학교를 파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하러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등교할 때 아예 기타를 들고 나와야만 했다. 기타 케이스에 멜빵도 없어서 한 손에 기타를 들고 다른 손에 책가방까지 들면 언제나 어깨가 결리고 아팠다. 그런 차림으로 만원 버스에 오르면 몸은 여기에 있고 기타 케이스는 저쪽에 껴있고 깨끗이 빨아시는 흰 운동화는 짓밟혀 있고 그러니 당시 유행이었던 하이힐과 미니스커트는 언감생심이었다. 스타킹 올이 나갈 때마다 새걸 살 형편도 안 됐지만 미니스커트를 입고서는 높은 의자에 앉아 기타를 칠 수가 없었다. 치마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일 테니까.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다. 경사가 꽤 있는 서강 언덕을 냅다 뛰어 올라온 덕분에 지각은 면했지만 운동화 밑창이 갈라져서 빗물이 잔뜩 새어 들어왔다. 교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로 발이 시리다 못해 나중에는 저려왔다. 그런데 이튿날에 비가 또 내렸다. 새 운동화를 사 신을 돈이 없는데 신발장을 뒤지다가 고등학교 때 민속무용 경연대회에 나가느라고 신었던 고무신 한 켤레를 찾아냈다. 할 수 없이 청바지에 흰 고무신을 신고 등교를 했다. 오비스 캐빈 무대에도 고무신을 신고 올랐다. 그런데 그 고무신이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나중에는 꼭 고무신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도 했다. 청바지에 꼭 고무신을 신은 여가수 어떤가? 매스컴에서 청바지와 통기타가 반항적인 청년 문화의 상징이라고 떠들어대며 청바지 여가순이 뭐니 갖다 붙여도 그런가 보다 했다. 가난한 햇병아리 가수였던 나는 그저 뒷주머니에 빳빳한 500원짜리 한 장이 들어있으면 좋겠다. 나이 30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돈을 주고 내 옷을 사보았다. 그 전까지는 늘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챙겨주는 옷들을 걸치고 살았다. 남이 입다가 주는 옷은 새 옷처럼 반들거리지 않아서 좋았고 적당히 낡은 감촉도 아주 편했다. 나이만큼 청바지 숫자도 늘어서 나중에는 탐을 내는 후배들에게 이것저것 나누어 주기도 했다. 요새는 버스를 타거나 무거운 기타 케이스를 둘러매고 뛸 일이 없는데도 상가에 들르면 의뢰 청바지 가게에 눈길이 간다. 고무줄 청바지를 입어야 되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바지를 입는다. 새삼 맨발에 고무신도 신어보고 싶다. 누군가의 이별 준비 노트. 코로나19 확진으로 맥이 떨어져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다. 오랫동안 뭔가 빠뜨린 듯 이상했고 아무도 없는 길목에서 갈 곳 모르고 멈춰 서 있는 기분이었다. 기운을 차리고 수영을 다시 시작했다. 아쿠아반에서 제일 연장자이신 분이 명절에 손주들만 챙겨줄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챙겨주고 싶어서 집수리도 하고 운동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개비했더니 기분이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듣는 이들이 다 잘했다며 편들어 주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벤트도 필요하지 라며 너나 없이 맞장구를 쳤다. 어떤 분은 왜 부모님은 잘 사는 형제들 집 놔두고 큰딸인 자신의 집에만 오는지 모르겠다며 지나가듯 말한다. 남편이 묻어내서인지 장녀라는 벼슬 때문인지
여행 한 번 안 가고 꼬박꼬박 명절을 지냈더니 이제는 몸에 익었단다. 나물 대여섯 가지에 갈비찜하고 고기 좀 구우면 자기네는 끝이라는데 그게 어디 쉽나? 미리 장 봐야지, 다듬어야지, 고기는 핏물 빼고 양념에 재워놔야지. 당일에 먹고 치우는 건 또 얼마나 손이 많이 가나. 네 집 큰딸의 명절 이야기에 나를 본다. 어느 결에 저녁이면 풀벌레 소리가 잔잔하다. 조심스럽게 우는 그 소리 따라 마음의 소란도 가라앉는 밤이다. 이달에 내가 진행을 맡아 하고 있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시대에서 인생 마무리를 위한 이별 준비 노트를 써보기로 하고 사연을 받았다.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에 남은 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장례식장에 어떤 음악이 채워지길 바란다는 이야기 등을 툭 터놓고 한 날이었다. 가슴 찡한 사연들이 가슴에 적금처럼 쌓였다. 20대 때에는 죽음이 먼 이야기만 같았는데 첫 아이를 출산하던 날 스치듯 죽음을 만났다는 여성분의 사연이다. 1. 내가 떠난 뒤 살림살이며 옷가지며 채워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과한 일을 주고 싶지 않으니 물건을 많이 쟁여두지 않겠다. 2. 우리 부부들 다 화장을 해서 가족 나무동산에 뿌려주길. 3. 양가 다 종가지만 제사는 안 지내도 되고 지내길 원한다면 날짜를 맞추기보다 편하게 상에 이것저것 올리지 말고 남편이 좋아하는 간짜장, 치킨, 맥주, 내가 좋아하는 빵, 떡, 음료 놓아주고 요리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도란도란 얘기 나눌 것. 평생 일만 하고 살았다는 38살의 어떤 엄마는 이별 전 혼자 여행을 해보고 싶고 사랑하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사랑스럽고 기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 그걸 품에 안고 떠나고 싶단다. 아픈데도 병원에 가는 것조차 미루며 산 인생이 후회로 남는단다. 쌍둥이 독박 육아를 하면서도 눈치 본 게 왜 그랬나 싶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다면 마음의 병도 줄어들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어떤 분은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생각해둔 바가 있었던지 아주 딱 부러지게 자신의 바람을 밝혀 큰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네 아빠는 가족묘로 간다는데 나는 그곳이 싫다. 네 외할머니 계신 선산에 뿌려다오. 울엄마 살아생전 따뜻이 모셔보지 못해 그렇게라도 보듬어보고 싶다. 제사도 지내지 마라. 모바일 부고장에 절대 계좌번호 남기지 마라. 내가 뿌린 거 거둔다지만 그건 그네들이 판단인 것. 먼저 손 내밀지 마라. 내 이별 준비 노트에는 이렇게 적어뒀다. 혹시라도 애도하고 싶으면 마음이 잘 담긴 내 노래 나 떠난 후에라도를 틀어주세요. 화장해서 어릴 때 내가 놀던 가회동 1번지 느티나무 아래 묻어주세요. 아무런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어린 느티나무 잎새처럼 외로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사랑 덕에 제 주머니에 남은 재물은 저처럼 19살에 무섭고 두려운 세상에 혼자 첫 발을 내딛는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제가 겪은 따스한 햇살도 모진 비바람도 다 고마웠어요. 여러분 안녕. 당신의 이별 노트에는 무엇을 적겠는가? 힘 빼고 욕심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을이 깊어가는 하늘을 보며 아쿠아바니 동갑내기가 내게 말을 붙였다. 요새 자전거 타면 너무 좋아.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게 속이 다 시원해져. 아침엔 쌀랑하더니 열심히 페달을 밟으니까 땀이 나더라고. 그런데 핸들 잡은 손은 시려서 덜덜 떨리대. 날 추워 부담스럽고 움츠러들기 전에 부지런히 운동합시다.
자전거 탄 지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달리면 설렌다는 그녀가 솔직히 부러웠다. 무언가를 향해 설렘이 남아있다는 건 가슴이 젊다는 뜻이겠지. 노래한 지 53년째인 나는 무대를 보면 설레는가. 외려 어려운 숙제거리인 것만 같다. 어느 해인가 MBC가 여의도에 있던 시절 출근길 여의도공원 단풍이 봄날의 꽃보다 화사했다. 나의 듬도 꽃보다 더 깊은 화려함일 수 있겠네. 젊음보다 빛나는 중장년. 충분히 그렇겠네.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낙엽처럼 사람의 마음을 온통 물들이려면 어찌해야 할까? 수영을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몸에 힘을 빼는 거다. 호흡 조절이 잘 안 되고 코로 물이 들어가는 상황에 겁이 나서 힘을 빼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천천히 연습을 되풀이 하다 보면 호흡과 팔젓기, 발차기의 박자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순간 그제야 힘이 빠지면서 편안해진다. 노래도 혼자 흥얼대는 콧노래가 최고인데 그 이유는 힘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잔뜩 힘주어 내지르면 노래는 풀썩 주저앉아 공명도 덜하다. 사람끼리 소통도 그렇지 않을까. 무얼 작정하면 시작부터 실패다. 그 사람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 공감할 때 소리가 잘 들리고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된다. 알면 사랑하게 된다. 이달의 최대 이벤트는 KBS 전국 노래자랑 녹화였다. 새롭게 진행을 맡은 김신영의 첫 녹화라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신영과는 31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방송을 떠나서도 여행 같이 다니고 서로의 생일이며 기념일이며 좋은 일과 힘든 일을 챙긴 지 오랜 사이다. 어릴 적 신영이가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다기에 지금도 늦지 않아. 네 친구들 다 불러. 하며 집에서 왁자지껄하게 파티를 해준 적도 있다. 딸 같은 후배라 얼마나 떨릴까 싶어 예정되어 있던 페스티벌 시간도 늦추고 오프닝을 하러 나선 참이었다. 신영에게 힘 빼고 욕심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긴장하고 떤 사람은 나였다. 참 좋다 가사를 두 군데나 엉뚱하게 부르고야 말았으니 이런 코미디가 있나. 백주 대낮에 하는 공연이라 관객들의 얼굴이 훤히 다 보이고 춤추는 분들도 바로 앞에 계셔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는데 방송을 본 사람들은 따뜻한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 다행이다.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지고 만날 날은 아득타. 자매 셋이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다 합쳐도 엄마 못 당한다. 우리가 엄마 나이 되어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한다. 그랬는데 엄마도 세월을 못 이기시나 싶다. 예전에 엄마의 동창분이 너 손자들 봐주는 것도 65가지야. 그 후엔 힘이 붙여서 못해. 하시던 말이 기억난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떤 고비를 만난다. 내 경우에는 갱년기를 넘기던 48부터 힘이 부쩍 들었다. 일이 버겁다 싶더니 49 때는 언덕 비탈이 꽤 가파르게 느껴졌다. 그 말을 들은 친구 어머니가 49 깔딱고개 헉헉대며 오르다가 쉰이 되니까 쉬지근해지더라 했는데 지나고 보니 맞더라. 50살을 넘기니 48, 9대보다 더 젊어진 것 같았다. 그러다 환갑이 되니 이렇게 60고비를 넘기는 건가 혼잣말이 많아졌고 1년이 되니 세상과 싸우고픈 마음이 사라졌다. 장녀인 나는 줄곧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았다. 결혼하고 미국에 있을 때도 함께 지냈고 희경이네 둘째 내외가 살림을 내어 나가면서 그 집 1층에서 지낸 시간 빼고는 엄마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다. 하지만 모시고는 살았어도 24시간 곁에서 들여다본 적은 없으니 바쁘고 일 많으니 그게 죄다. 늘 기운이 넘치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신다고만 여겼는데
이미 그런 시절은 지난 뒤더라. 희경이네로 이사한 엄마의 얼굴이 밝았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2층에 방이 있는 우리 집이 엄마에게 부담이 컸던 모양이다. 희경과 나는 국이 식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국이 뜨거워서 식기를 기다려야 할 정도의 거리에 산다. 그래서 느린 걸음으로도 2분이면 엄마를 뵈러 갈 수 있었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꽤 컸다. 그래, 너희도 모셔봐. 난 괜찮아. 했지만 일 끝내고 텅 빈 집에 들어오면 적막하고 왠지 춥게 느껴졌다. 있는 대로 가라앉아서는 가만히 누워 애꿎은 TV만 돌려보며 남편의 퇴근만 기다렸다. 엄마가 떠나시면 나의 하루가 이렇겠구나. 늪에 빠져 가라앉는 기분, 어쩔 수가 없었다. 친구들을 만나 그 얘기를 하니 이별을 미리 연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한다. 미국에 사는 친구는 한국에 다녀갈 때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앞으로 몇 번이나 한국에 올 수 있겠니? 그간 10년에 한 번 정도 온 셈이니까 계산해보면 이제 와봐야 한두 번이야. 한다. 그 말에 엄마의 생신을 몇 번 더 치를 수 있을까 생각에 잠긴다. 엄마 나이 84세에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다. 치매 진행을 막는데 일기 쓰기가 도움이 된다기에 권하면서 딸 셋에게 남기고픈 이야기가 없냐고 물으니 그거야 죽을 때나 해야지 하신다. 그 말에 섭섭함이 폭발해서 나도 그만 한마디를 거들었다. 자식들에게 이해와 소통의 시간도 안 주고 본인 하고픈 말만 하고 떠나겠다는 거야? 죽음은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셔? 죽기 직전에 무슨 여지가 있어? 시간적 여유가 엄마 마음 같으려고. 우리 딸 셋에게도 시간을 주고 함께 소통해야지. 참나. 최근에 여성학자 오한숙희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언니도 떠나시기 전에 가슴속 이야기를 다 풀어내셔요. 난 사흘간 엄마 옆을 지키면서 아이들 키워주셔서 고마웠고 속 썩여서 죄송했다. 잘못한 것 다 용서를 빌었더니 그렇게 좋더라고요. 생전에 꼭 가졌어야 할 시간이었어요. 아무 말 못하고 보냈어 봐요. 이럴걸 저럴걸 후회와 회한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라 사는 내내 괴로웠을 거예요. 오한숙희 모친과 울엄마는 동갑내기셨다. 이제는 우리 모녀도 부지런히 마음을 나눌 때다. 일기 쓰기는 그렇게 엎어지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으려나 했는데 감사하게도 방송 촬영을 하면서 듣게 되었다. 엄마는 20대의 내가 그 많은 빚을 다 갚을 적에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나이 30에 암 수술 후 석 달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도 병원에 차마 못 오셨다. 태어나줘서 고맙고 열나들 부럽지 않았다. 여자 혼자 먹고 사느라 너희 어렸을 때 많은 시간 함께 보내지 못한 게 그렇게 미안하다. 장례식은 어찌할까 물었더니 아버지와 합장은 싫고 화장해서 강에 뿌려달란다. 그건 안 되는 일이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안 돼. 유골함에 담아 집에 둘게. 가볍게 응수했다. 장례식장에는 내가 부른 찬송가와 동심초, 가고파, 그네 등 엄마가 좋아하는 가곡을 틀어달라신다. 모처럼 엄마와 동심초를 함께 불렀는데 절대 음감이셨던 엄마는 더는 음도 정확하지 않고 떨림이 너무 심했다. 내가 아래턱을 으덜덜덜 떨며 흉내를 내니 웃으신다. 방송이 나가고 엄마랑 둘이 마지막 치를 의식에 관해 이야기 나눈 게 찡하더라는 감상평이 많았다. 양껏 이야기 못하고 떠나보내면 서리서리 가슴에 맺힌다는데 우리 딸 셋과 엄마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연대는 엄마와 딸 사이.
그리고 딸과 딸 사이가 아닐까. 이 글을 읽는 모두가 후회 없이 더 많이 소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